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역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었습니다. 교육부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저출산 고령사회화위원회가 올해 3월 발표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추진 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줄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각 지자체는 다자녀 기준이 사실상 2자녀로 통일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고영통의 라영, 제제입니다. 고고영통에서는 다양한 영통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통의 생로병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오프닝에서도 소개했듯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 다자녀가 3명에서 2명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아마도 전 해당 사항이 없다 보니 관심이 없어서 몰랐던 것 같은데 라영님은 해당 사항이시니 잘 알고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전 2자녀인데 바뀐지도 몰랐다가 최근에 영흥 수목원에서 연간 회원 가입하려다가 다자녀 혜택이 2명부터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그런 혜택을 볼 나이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그 영수목원에서도 원래는 다문화 혜택만 있었다가 이 다자녀 혜택이 이번에 요금 인하가 되면서 추가로 된 거인 거 맞죠?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이제 요구에 의해서 다문화만 있었는데 다자녀 혜택은 왜 없는 거냐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반영되어서 네, 이렇게 혜택을 보게 된 거죠. 네, 이제라도 저는 혜택을 보렵니다. 열심히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인구 절벽, 소멸 국가 등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피부로 와닿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생로병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번 시간에 같이 하려고 하는데 이 생로병사에 대한 의미가 인간이 반드시 겪어야 한다는 4가지 고통,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런 이 4가지 고통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는 거 맞죠? 네, 생로병사가 태어나는 것도 고통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 저는 좀 의외였는데요. 불교 의미라고 하는데 출산의 고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은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많은 공감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태어나는 아이의 고통에 대해서는 잘 다뤄지지 않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옛날에 출산 중에 혹은 태어나기 전에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았었죠. 근데 이제 흥분의 가족만큼 대가족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사회가 풍족해지고 맞벌이하는 환경에서는 사실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1명 이상 양육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아요. 계속해서 사회적인 문제 뉴스로도 다뤄지는 게 육아하는 데 있어서 뭐 누가 부담을 할 것이냐. 네,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냐. 네, 비용도 그렇지만 사실 시간 그리고 그쵸. 부모 중에 누가 양육을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저희가 키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좀 멀어지기는 했으나 이제 육아하고 이제 출산하고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많은 생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고요. 네, 저희가 좀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네, 저희 첫째는 친구들이 당시에는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당시에는 그래도 2자녀인 친구들이 좀 많았는데 현재 5학년인 둘째 친한 친구들은 다 외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짜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재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사실 외동이라서 이제 외동의 입장에서 보면 주변에 외동이 많은 경우도 많이 있고요. 사실 또 체감을 많이 못할 정도로 둘째나 또 셋째를 낳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 친구 중에는 아이가 5인 애국자인 친구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진짜 흔하지 않은 경우이긴 하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한 명이거나 혹은 두 명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아요. 또 영통이 한때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고 출산율 1위를 달리던 곳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아, 네, 그럼요. 물론 알고 있죠. 영통에 이사 와서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옛말인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도시가 30년이 다 되어가다 보니 이제 구도심이 되었고 젊은 세대들은 이제 주변 신도시로 입주를 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도시가 늙어가고 있다는 거를 사실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난 6월에 영통의 윈 여성병원이 출산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지방에서는 뭐 출산 병원이 없다는 이야기는 기사로 많이 접했던 것 같은데 이제 영통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까도 두렵고요. 최근에 윈 여성병원에서 진료받으신 적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 진료를 받았었습니다. 거기 제가 이제 어떤 부인과 진료를 보러 병원을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수술 관련된 것도 거기 병원에다가 여쭤봤더니 여기 수술은 지금 진행하지 않고 혹시 수술을 원하시면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고 여기는 그냥 진료 이렇게 결과나 이런 것들을 상담하거나 이런 진료만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서 사실 조금 충격적이긴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출산을 하지 않는다라고만 했는데 출산뿐만 아니라 간단한 뭐 수술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게 뭐 제가 사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이렇게 말씀이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수술을 할 때 사실 병원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쵸. 예, 마취과 의사도 필요할 거고 만약에 수술을 한다면은 입원 환자라던가 그다음에 담당 간호사라던가 당직 의사라던가 이런 많은 인력 부분들이 있는데 왠지 여성병원으로 이제 이렇게 위치가 바뀌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축소하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윈 여성병원이 규모가 작은 병원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쵸? 맞아요. 뭐 한 층만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죠. 전문 건물이 따로 있는 것이었죠. 네네, 건물이 전체적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들 계시고 했는데 지금 거기 입원 환자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출산을 안 하니까 그 수술실도 뭐 제가 거기서 혈액 검사 이런 걸 했는데 그렇게 혈액 검사하는 것만 이용이 되고 이렇게 있는 부분만 봤는데 사실 정확하지 않아서 네네 계속 네네. 네. 네, 영통에서 출산병원이 시온 여성병원과 연세모아가 있었고 그 후에 윈 여성병원 이렇게 세 곳이 출산병원이었잖아요. 이게 사실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병원 규모도 작지 않았고 근무하는 의사분들도 많았는데 사실 그분들 어디 가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출산병원이 많은 만큼 소아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세 곳의 출산병원 중 2017년 연세모아가 제일 먼저 문을 닫고 요양병원으로 다시 개원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시온 여성병원이 유일한 출산병원이 되었어요. 네, 그쵸. 사실 저희 아이가 연세모아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연세모아가 문을 닫는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아쉽다. 아이가 태어난 곳이 없어지는구나. 라는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영통에서는 거의 그 연세모아 아니면 시온 여성병원에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네, 저도 저희 아이들 시온 여성병원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렇군요. 지나갈 때마다 아직 병원이 있으니까 너희가 여기서 태어난 곳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연세모아가 없어져서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나영님, 그 구도시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예전에 이야기한 적 있었잖아요. 네, 기억하죠. 주변에 예식장이 많이 생기면 그곳은 구도심이다. 늙어가는 도시라는 이야기죠. 네, 몇 년 사이 영통 중심 상가를 기준으로 예식장이 정말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 비즈니스 호텔이 리모델링 하신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네네. 네, 탑층을 예식장화 시켜가지고 굉장히 크게 예식장이 만들어졌더라고요. 네, 그 모습 보면서 저도 조금 우리 동네가 점점 더 노후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시골 가면 예식장과 장례식장이 가장 눈에 잘 띄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영통이 그렇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네, 나라 전체적인 분위기라서 어찌 보면 그냥 그런 수순들을 밟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영통은 원래 젊은 도시였는데 이렇게 고령화
이런 분위기가 빠른 시간에 가속화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더 걱정이기는 해요. 네, 그런 젊은 도시도 이제 나이를 먹는 거죠. 네. 네. 생로병사가 이렇게 우울해지는 이야기인가 봅니다. 네, 초등학교 정원도 많이 줄었는데요. 영통에서 학교 규모가 제일 컸던 황곡 초등학교 학생이 현재 기준 694명인데요. 2018년만 해도 907명인 것에 비하면 200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영독초는 2018년도에 948명인데 현재는 809명이고요. 현재 신규 아파트 전학생들이 이제 반영되지 않았으니 아마도 영독초등학교 학생은 기존 809명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반면에 입주 아파트, 즉 밀집 지역인 곳들은 과밀이 심해가지고 요즘 학교 운동장 뭐 이런 부분도 거의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를 증축하거나 뭐 이래서 영독초도 이번에 3번째 증축을 하면서 운동장이 많이 축소되었었죠. 네, 맞아요. 정해진 면적은 한정이 있는데 밀도가 높아지다가 보니까 건물도 이상해지고 또 감옥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운동장 이용 시간이 정해진 이런 부분들은 꼭 뭐 재수의 운동 시간이 정해진 거나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사실 너무 큰 비약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망포초가 교실 부족으로 계속해서 증축을 하다가 결국에는 모듈 교실을 운동장에 들일 계획까지 세웠었고요. 망포초, 호수초 등 거의 운동장이 있다고 말하긴 곤란한 게요. 직접 가보면 축구 잘하는 친구가 공을 한번 차면 바로 상대편 골대로 공이 들어갈 정도로 작아요. 정말요? 아우, 그만큼 밀도가 이제 높아지고 과밀이 심하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게 그렇게 심하고 그런 부분들은 또 그런 부분대로 또 감소하거나 축소되는 부분들은 또 축소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황곡초 학생들의 감소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데 영통중이라고 왜 영통 이동에 중학교가 있잖아요. 네네. 네, 거기가 지금 문을 닫고 망포 쪽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죠. 네, 망포의 학교 부족으로 이전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영통 1동은 중학교가 과밀인데 영통 2, 3동은 학생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는데 사실 집 앞에 있는 학원을 보면 사실 잘 체감이 안 되기도 해요. 학원의 아이들은 정말 과밀이 따로 없게 굉장히 많죠. 맞아요. 불야성이에요. 불야성. 네.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학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텐데요. 그때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각기 다른 주제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생로병사든지 학원이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각기 다른 주제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영통의 모든 주제들은 또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생로병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병과 사는 우리에게 조금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는지 출산과 도시의 노화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첫 오프닝에서 그쪽 출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 게 더 그쪽으로 치우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하지만 우리가 한 번은 꼭 나눠보고 싶었던 이야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영통의 변화들을 짐작은 하고 있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15년 이상 영통에 살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왠지 지금 고향이라는 말이 좀 예스러운데요. 아이들이 커서는 영통을 어떻게 기억할지도 궁금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 같을지 말입니다. 그러게요. 사실 저도 고향이라고 하면 제가 어렸을 적에 오랫동안 살았던 그런 지역을 갖다가 이제 고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옛날 어른들은 그 태어난 곳에서 계속 살기 때문에 그거를 고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왜 시골 가면은 고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이제 시골 지나가다가 명절 때 현수막을 보기도 하는데 저 그 문구 보면서 시골에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제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 시댁의 어른분들이 다 태어나고 학교 다니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그런 분들은 고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조금 아빠 직장 때문에 이사를 좀 많이 다녀가지고 특히 어디가 고향이다라고 하는 곳은 사실 없거든요. 그러시군요. 저희 엄마도 그 정말 나구 그다음에
집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집에서 태어나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자라시고 어쨌든 아빠 직장과 결혼하시면서 이제 타 도시로 가시기 전까지는 거기서 이제 계속 사셨는데 거기가 이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집도 이제 또 다른 데로 이제 넘어가고 이러면서 엄마가 이제 나고 살던 그 집이 이제 또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무렵쯤에 하셨던 말씀이 엄마가 약간 고향이 없어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한테는 그런 고향이 진짜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난데도 다른 곳이고 자라고 학창 시절도 다른 곳이고 또 지금도 살고 있는 곳이 다른 곳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도 그런데 아이들한테도 이 고향이라는 개념은 조금 다르게 의미가 전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게요. 들기도 뭐 해요. 다른 용어가 생기지 않을까요? 뭐라고 말해? 그냥 내가 나고 초등학교 때 살았던 곳, 아, 중학교 그쵸. 때 살았던 곳, 이런 식으로 그런 고향이라는 말은 일단 없어지는 점점 사라질 것 음. 같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아요. 저도 고향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무런 느낌은 없어요. 그러시구나. 있으신가 봐요. 아, 저는 그쵸. 그냥 많이 제가 많은 지역에서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아무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나 이렇게 결혼하기 전까지 지냈었던 지역이 이제 부천이라는 지역인데 사실 그 부천에 대한 이미지를 떠오르면 저한테는 약간 고향 같은 뭐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그 유년 시절과 모든 기억들이 거기서부터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가 약간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느낌은 있거든요. 특정 지명이 아니라 전체적인 도시 네네. 자체가 고향이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봐요. 네네,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이들의 고향 그냥 수원이 되겠네요. 영통? 영통. 한때는 수원에서도 지금 화려한 명성을 가졌던 영통이라는 도시가 수원 안에서는 또 여기저기 개발로 이제는 구도심이 되었습니다. 수원의 다른 구도심처럼 건물은 낡고 예식장이 들어오고 요양병원이 생겨나는 곳이 되겠네요. 네, 우리가 구도심을 이유로 예식장을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 예식장이 구도심을 상징하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그 도시에서 이제 오랫동안 거주를 하게 되잖아요. 네. 이제 그 도시에 오랫동안 거주하는 주민들의 자녀가 결혼 정년기가 되었고 보통 부모님 주변에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결혼시킬 부모 세대가 그만큼 많이 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도시가 나이를 먹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나이를 먹으면서 도시가 고령화도 되고 그러면서 예식장도 생기고 이게 뭔가 순리같이 단계별로 되는 네, 걸까요? 이렇게 한 사람의 생애를 보는 것 같은 그러니까 도시의 생애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저희가 출산부터 시작해서 출산, 그다음에 뭐 예식장, 그다음에 나중에 장례식장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게 되려는지 점점 기분이 처지고 있어요. 이 늙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기쁘기만 한 건 아니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이게 늙음을 이야기하는 순간 우울해지고 안티 에이징에 대해서 주름. 네, 안티 에이징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를 찾아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처진 기분을 계속 유지하기보다는요. 네, 즐거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네, 긴 시간이 아닌 관계로 영통의 생로병사라고는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생로병사는 도시의 생로병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듣고 계시는 분 모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안의 학교에는 아이들이 얼마나 다니고 있는지, 출산 병원이 있는지, 뭐 예식장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말이죠. 네. 요양병원도. 네, 요양병원도요. 네. 네. 다양한 주제의 생로병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이야기 나눌 생로병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다른 주제로 안티 에이징 될 수 있는 네, 안티 에이징 되는 그런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소감은 이야기를 하고 마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네, 오늘은 이제 맹달님이 안 계셔서 나영님과 제가 같이 대화를 나누어 보았는데 저희 둘이서 하니까 또 나름 오붓하는 맛이 있네요. 네. 그러게요.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가 발령기는 또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영통에 대해서 사실 많은 다양한 주제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다양한 주제로 시청자분들한테 영통이 더 깊게
함께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회의할 때도 얘기했던 부분들이었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 좀 더 좋게 기억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만의 추억이 아니라 또 여기서 함께 동시대를 살고 있는 다른 이웃들에게도 추억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고 영통의 제재 네, 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통의 과거, 현재, 미래를 기록합니다. 만나고 기억되는 곳 고고 영통.